자,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가운데 한 입장을 선택하여. 한 입장을 선택하니까 한쪽에서만 쓰면 된다. 한 입장에서야. 한 입장에서. 두 입장이면 한 입장에서. 이걸 왜 선택했는지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그 입장을 기준으로 제시해놓고 그거에 따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보기 논란에 대해 다음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는 지금 운과 노력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보기 논란은 뭐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여 여타 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속이 대체로 받는 사람의 상속의 경우에 받는 사람 적극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어. 상속은 어떻다?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노력이 없어요. 무상 이전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노력이 결여된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하고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운이 작동하는 거죠. 운이 작동을 해요. 그치? 왜? 왜 운이야? 상속은 내가 본 게 아니지. 그치?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그치?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이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선택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고. 운이 작용하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운이 작용하는 거 사실은 이제 롤스가 도덕적 임의성, 이번에 이제 생활과율이 문제 나왔던 거야. 도덕적 임의성 또는 뭐 도덕적 자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치? 사회적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운이라고 봐요. 롤스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 이런 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의는 이런 뜻이야. 원래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이게 옛날부터 이제 통용되던 일반적인 정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분배하는 거죠. 그건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합의를 못한 게 이거야.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몫을 준다고 할 때 그게 도덕적으로 네 몫이다라고 하는 자격을 논할 때 그 원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상을 줄 때도 네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무엇을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넌 이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벌을 줄 때도 네가 의지를 갖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결합이 돼야 돼? 자유가 들어가야 돼. 자유의지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 이해되니?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 정의의 이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운이 작동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운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자격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우연히 어떻게 박찬호와 같은 어깨를 갖고 태어나서 훌륭한 야구선수가 돼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우연히 태어났는데 잘생겨서 연예인이 돼서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우연히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상속도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내가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태어날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날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태어날 또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근거가 있나? 선택의 이유가 있었나? 그 선택이 없었던 거죠.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운으로 작동했다면.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상속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택해서 네가 노력을 통해서 달성한 게 아니고 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전히 네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롤스의 입장을 갖고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물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지금 롤스 입장 갖고 막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의무론적 관점과 의무론과 이제 공리주의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일단은 좀 쉬운 게 뭐냐면 공리주의적 관점이야. 근데 이거 상속세에 대해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론의 관점에서도 찬성도 가능하고 반대도 가능해요. 근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단 한번 봅시다. 공리주의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따지면 안 되고 공리주의에서
얘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그럴 때 기준이 뭐예요? 최대 다수의 뭐예요? 최대 행복이지. 일단 이걸 기준으로 잡아놔야지. 그지? 그럼 상속세하고 관련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증진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상인의 행위를 평가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다 집어넣었죠. 그지? 그거 물론 거래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피상속인. 뭐예요? 피상속인이? 상속 주는 사람. 상속 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상속 받는 사람. 상속인. 그지? 아빠, 자식.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 만약에 상속세를 높이면 피상속인은 어떻게 될까? 안 좋죠. 왜 안 좋아? 자신이 벌었던. 그렇지.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벌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내 자식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다 뜯어가면은 얘가 고통이 증가하겠죠. 그지? 고통이 증가해. 상속인은 마찬가지죠. 받을 돈 줄어드니까. 그렇지. 얘도 고통이 증가해. 그지? 다른 사람들은 합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쾌락은 아니더라도 행복 좀 더 행복하겠죠. 이게 공정하다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건 이제 사회를 보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상속인 내가 돈을 벌었는데 다 뜯어가. 그러면 돈 벌 의욕이 있어 없어? 내 자신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막 뜯어간다고. 그러면 어때요? 얘네들도 노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 없어요? 노력에 대한 동기가 이것이 좌절되겠죠. 그래서 사회 발전에 어떻게 된다? 저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세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는 높여서는 상속세 높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높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대로 가려면 상속세 높이는 게 낫다. 상속세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피상속인은 어떻습니까? 피상속인은 어때요? 얘는 고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얘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뭘 우리는 또 따질 수가 있어? 상속받지 않는 사람들의 양.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의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공적구조, 기초생활자 이런 저기를 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상속세를 높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행복이 증가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이 고통 증가분보다 행복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최상위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적고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논리는 이제 경제학 개념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거. 그치? 이거 뭐냐면 집을 선생님 혼자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섯 명 그러면 이제 5채를 선생님 혼자 다 갖고 있어. 이런 방법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은 한 채씩 다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게 효용이 더 클까? 여러분이 한 채씩 갖고 있는 게 더 클까? 선생님이 5채를 다 갖고 있는 게 더 클까? 저희 한 채. 네. 5명. 그게 한계교육 체감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한계교육 체감의 법칙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한 단위의 재화를 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어떻게 된다? 효용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서 5채를 가지면은 효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단위가 이렇다고 합시다. 두 번째 단위를 가지면은 2채를 가져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얘보다 작아져.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됩시다. 3개 가지면 이렇게 돼. 4개 가지면 이렇게 돼. 5개 가지면 이렇게 돼. 그치? 그런데 여러분 우리 5채를 가지고 5명이 나누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이게 5개가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더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부자한테서 재산을 얼마를 떼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은 이 첫 단위의 효용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한계교육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볼 때 얘네가 받는 고통보다는 얘네가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쓰면 훨씬 좋지, 답이 이제. 근거가 훨씬 더 분명해지니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론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 의무론의 관점에서 의무론의 관점에서 한번 얘를 상속세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 상속세 이제 그 증대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피상속인은 여기서 뭐야? 이 의무론의 관점의 핵심 뭐예요? 인간의 권리. 존엄성과 권리지. 존엄성과 권리야. 그러면 상속세를 만약에 증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상속인이 뭘 침해해요? 권리.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소유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다는 얘기지. 그지? 타인의 간섭 없이 타인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게 소유권이야. 이해돼? 내 마음대로 타인을 배제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야. 소득세를 걷어가니까. 그지? 상속세를 걷어가니까. 그럼 여기 이제 피상속인은 사실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관점에서는 이 권리를 주장을 할 필요는 없죠. 얘는 이제 무관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이제 침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근데 저 의무론의 그거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저기 공리주의 때 말한 것처럼 미리 내 자식한테 줄 건데 이거 뺏긴다는 거를 의식하면 아니 근데 주고 나면 소유권이 생기는데 이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이제 상속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상속권이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놨으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권리 침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떼일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 그치? 우리 여기서도 이미 상속권은 있는 걸로 인정을 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치? 상속인은 상속권이 있는데 이 세율을 증대시키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양의 일부를 빼앗기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쓸 때 이 운하고 이 노력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아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노력 동기가 뭐 저기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운은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는 노력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라는 거야. 찬성의 관점에서 쓰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야, 상속인 너는 어떻다? 너 그 운이야, 노력이 아니야. 네 정당한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운에 의한 거고 네 노력이 없는 거니까 정당한 권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롤즈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면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가 그 유산으로 상속시킬 만큼 돈이 있다. 그 돈 어떻게 본 거야? 뭐라고? 사회? 사회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론 네가 노력을 하기는 했죠. 네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어떻다? 네가 그 시대 그렇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너는 그 재능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거 아니냐, 우연히 받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번 모든 것을 네 것이라고 온전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온전히 네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 심지어는 노력할 수 있는 성실성, 롤스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운이라고 봐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런 성실성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이것도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너도 뭐다? 네 노력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 너한테도 뭐가 있다? 운이 작용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어떻다?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해주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논리에서 이거 아마 여러분 쓰기는 좀 어려울 거야. 우리는 제일 쉽게 쓰는 것이 이거죠.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논술에서는 여러분이 공리주의자인지 의무론자인지 이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뭐 할 수 있게 논거를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지?